존경하고 사랑하는 전남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태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의원님 여러분, 더불어 전남도정과 교육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영록 지사님과 김대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도민의 참된 알 권리를 위해 수고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순천 출신 정영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우리 전라남도 도정의 중요 정책에 대해 질문할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라남도를 다니다 보면 정말 다양한 지역을 마주하게 됩니다. 바다가 드넓게 펼쳐진 해안 도시부터 논밭이 펼쳐진 농촌 지역, 아파트와 상업시설이 밀집한 도시 지역까지 다양한 지역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같은 전라남도 안에서도 삶의 모습과 지역의 수요는 매우 다릅니다. 당연히 그에 따라 필요한 정책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지역을 하나의 기준으로 행정과 정책을 적용한다면 같은 전남도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지역은 늘 지원에서 뒤처지고 어떤 지역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예산 분배를 넘어 삶의 질과 정책 혜택의 실질적인 균형을 맞추는 세밀한 균형 발전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도 곳곳에는 이러한 균형 발전 원칙에서 벗어나 구조적 불균형과 제도적 맹점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도농복합지역은 현재 가장 심각한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행정구역상 단순히 시라는 이유만으로 농업, 농촌 정책,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여러 분야에서 배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농복합지역의 구조적 불균형 문제를 중심으로 전라남도의 균형발전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면밀히 점검하고 도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이어서 전라남도가 추구하는 수계관리기금의 운영 실태와 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질문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심으로 학교가 이전된 이후 원래 지역에 남겨진 학교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질문하겠습니다. 도지사님과 교육감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도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김영록 도지사님, 단상으로 좀 나와주시겠습니까? 네, 평소에 존경하는 지사님을 모시고 질의하게 된 데 대해서 아주 뜻깊게 생각합니다. 네, 평소 존경하는 정영균 도의원님, 항상 이렇게 어려운 도농복합지역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질문을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지사님, 저희가 올해가 1995년도 순천과 승주군이 통합을 한 해입니다. 올해가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95년도에도 우리 지사님께서는 전라남도에 계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그 도농 통합의 그 시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때는 도농 통합이 이제 그 전체적인 대세였기 때문에 그때 이제 순천을 비롯해서 전라남도 5개 시군이 통합을 했는데요. 그런 통합이 지역적으로 발전의 계기가 된 점도 있지만은 또 과거의 군지역, 통합 시지역의 군지역들은 그동안에 또 시에 편입되면서 또 어려운 점도 없지 않아 있었다. 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95년 또 저희가 전국적으로 일괄 도시 농촌이 통합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로서는
농촌 지역은 도시는 물론입니다만은 특히 농촌 지역의 주민들은 큰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통합에 임했습니다. 통합이 되면은 이러고 저런 이유로 어떤 지금보다는 삶이 좀 나아질 것이다. 또 여러 가지로 편익이 더 있을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통합을 했습니다만은 30년이 지난 저희 지역은 상당히 좀 초창기하고 분위기가 많이 다릅니다. 지금은 오히려 주민들이 차라리 통합이 아니라 분리를 해달라고 난립니다. 왜 그런지 지사님 잘 아시겠죠? 아무래도 이제 전체적으로 그 도농 통합 지역, 농촌 지역들은 인구가 과소하다 보니까 이제 정치적인 면에서 비중이 좀 약화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지역의 시군의 사업들은 결국 시군에서 신청주의거든요. 네. 신청을 해서 도에서 시군에 이렇게 중앙에 건의를 하든지 저희가 결정해서 내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신청 면에서는 균투기랄지 이런 면에서도 좀 손해 볼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그런 면에서 면밀히 항상 살피고 있습니다. 네, 통합을 하고 나서 상당히 통합 당시에는 여러 가지 행정 경쟁력을 좀 제고한다거나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인다거나 여러 가지 좋은 면만을 보고 통합에 응했습니다만은 결국 통합을 해놓고 나니까 도시 쏠림 현상이 일어나더라 이 말입니다. 아마 이건 좀 구조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인구가 편중되어 있는 도시 지역에 예산과 정책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그런 격차가 심화됐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도농의 격차가 도시 통합 이후에 상당히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첫 번째는 이러한 문제는 해당 기초단체가 해결해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 전라남도 광역단체에서도 책임을 없다고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 광역적으로 보면은 전라남도는 또 이 도농 통합 지역의 농촌처럼 수도권이랄지 광역시로 쏠림 현상 때문에 사실 인구 감소 현상이 나타난 거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병상련이다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지방소멸에 대해서 인구 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자 경부하고 같이 손잡고 해서 이 법이 제정됐는데요. 제정 당시에는 맨 처음에는 관계부처에서도 반대했습니다만 법이 제정돼 있고 현재는 지방소멸 대응기금 1조가 이렇게 신설은 돼 있고 어려운 시군에 이렇게 지원되도록 돼 있는데 이런 부분도 앞으로 더 확대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농 통합 지역의 농촌 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더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잠깐 표출 자료를 보면서 계속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 표출 자료를 보면 순천시는 경지 면적이라든가 또 농가 인구는 아무튼 순천은 인구 면에서는 부동의 1인 것 같습니다. 농가 인구도 1입니다. 네. 예산 규모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자료마다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개수의 어떤 상위성보다는 순천시가 인구 약 28만에 2조에 육박하는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곡성구는 저희 순천시의 인구가 10분의 1이면서도 예산 규모는 한 25% 정도? 한 4분의 1 정도 규모를 쓰고 있습니다. 또 그 밑에 곡성 같은 경우는 인구도 10%도 안 되면서 저희 순천시의 한 20%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인구하고 예산하고 좀 차이가 많이 있죠. 우리 순천 같은 경우는 지금 농가 인구가 1위고 여러 가지 상위권에 있습니다만은 시군별 농업 생산 기반 시설 같은 경우는
전남 평균이 119억 원, 120억 정도인데 그 평균에도 못 미치는 80억 정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또 도농정과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네. 그 지사님, 네. 왜 저희 순천이 농가 인구도 제일 많고 면적도 그렇게 적지 않는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원의 지표가 좀 적을까요?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군 단위라고 해도 작은 군 단위라고 해도 행정 기본 수요가 있고 또 면적이랄지 인구 여러 가지 감안해서 이제 지방 교부세가 배부되기 때문에 지방 교부세 차이에 있어서는 그렇게 인구가 많은 순천하고 작은 시군, 작은 군 단위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몇 배 되는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행정수요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농업 기반, 생산 기반 시설 이런 부분도 결국은 여러 가지 이제 농업 기반 시설도 균투계에 해당되는데요. 이런 사업비를 균투를 어디다 쓰느냐 하는 그런 배분은 시군에서 배정을 하게 돼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면은 곡성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농업 기반 시설에 많이 투자를 할 게 아닙니까? 근데 순천 같은 도시 지역은 투자할 예산 써야 될 곳이 많기 때문에 좀 분산되는 면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지사님이 상당히 좀 분석력이 좋으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곡성이나 구례 저희가 특정 지역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순천 인접 지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곡성, 구례, 화순, 보성이라든가 저희 순천하고 인접에 있는 지역 군 단위는 농업 기반 사회입니다. 농업 기반 사회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농업에 대한 예산, 정책에 대한 집중도가 뛰어납니다. 그리고 농민들에 대한 어떤 복지와 지원책이 뛰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순천의 농촌 지역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는 겁니다. 저희가 승주군이 통합 당시 11개 읍면이었습니다. 지금 통합이 되더라도 그대로 읍면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 속의 농촌입니다. 그 도시 속의 농촌에 대한 배려가 없습니다. 저희가 전라남도이기 때문에 기초단체 이야기는 의도적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전라남도도 면밀한 분석과 지원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 의원님 말씀을 듣고 또 통계 수치를 직접 비교를 해보니까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고려할 점이 크다 생각하는데요. 전반적으로 한번 그 내용을 검토를 해보고 특히 도농통합 지역의 농촌 지역에 대해서도 홀대받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제도적 균형 장치를 저희들도 함께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각 자치단체에서 농업 예산을 몇 프로를 지원한다 이런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 군 단위 인근에 있는 군 단위 예산 규모하고 단순 비교만 해도 우리 순천의 농업 농촌 현실이 어떻다라는 게 객관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조 속에서는 아마 규모의 경제를 갖추고 있는 대농들은 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소농들, 중농들은 궁핍과 차별의 악순환에 시달리게 돼 있습니다. 지사님, 우리가 전라남도에서 이러한 그 불균형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균형 발전 차원의 그런 다른 대책은 없겠습니까? 저희들은 이제 군 단위 지역끼리 사실은 격차가 좀 있기 때문에 어려운 지역과 또 어느 정도 좀 형편이 더 좋은 지역 간에 이 균형 발전 지수를 평가해서 일정 부분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도록 하는 그런 부분은 우리 도 의원님들께서 누차 그런 점을 강조해서 그런 제도가 일정 부분 도입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도농통합 지역의 농촌 지역을 특별히 우대하는 그런 방향으로 어떤 제도적인 정책은 지금 현재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를 할 당시에
지방 소멸 지역을 우선한다 했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순천의 구승주 지역 같은 경우는 농촌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농촌 지역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지방 소멸 지역에 우선하는 그 조항과 함께 똑같이 대우하겠다 이렇게 한 적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반적인 검토를 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바로 다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닐 것 같고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저희 전라남도는 그 균형 발전을 위해서 공모 사업에 예를 들어서 농촌 협약이라든가 농촌 공간 정비 사업이라든가 기초 생활 그 거점 육성 사업이라든가 이런데 공모 사업이라든가 이런데 저희 도농복합지역 읍면지역을 가산점을 좀 준다거나 그런 배려가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제가 종합적인 검토할 때 함께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것은 뭐 균형 발전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특정 지역을 특혜를 달라는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네. 그리고 다시 한번 그 표출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 순천시 읍면 인구 감소 추이입니다. 저희는 도농복합지역의 농촌지역이면서 감소 추이가 5년 대비입니다. 기타 어느 지역보다도 똑같이 인구 더 있으면 더 있지 인수 감소가 가파르게 치닫고 있습니다. 저희 순천 편의상 저희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지역구고 예전에 구, 승주, 군 11개 읍면 중에서 6개 읍면 지역을 지칭한다고 좀 생각을 해 주십시오. 저희 지역도 가파르게 인구 절벽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도 똑같이 고령화의 문제, 인구 감소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고심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런 표출 자료를 보여주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인구 감소 지역에 지정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저희 지역에서 봤을 때 인구 감소 지원 특별법은 당군 이래, 아니 정확한 이야기하면 도농복합 이후로 최악의 차별법입니다. 농촌이면서도 인구 소멸이 되면서도 인구 감소 지역 특별법에 의해서 차별받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에 지원을 해주는 특례가 한 36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또 특히 저희 지역 주민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았을 때 얼마나 상대적 박탈감이 클까 그런 우려가 좀 생깁니다. 여러 분야에 대해서 특례가 엄청 많습니다. 1가구 2주택에 대한 어떤 과세도 감세를 해줍니다. 또 산지, 수도권에 살면서 수도권에서 이전해가지고 산지에다가 임업용 산지에 건축을 허가를 해줍니다. 기타 엄청난 종류의 특례를 줍니다. 또 특히 재미있는 사실은 저희 지역은 똑같은 농촌 감소 지역이고 지방 소멸 똑같은 추이에 더 있으면 더 있지. 이번에 민생 지원 쿠폰도 지방 인구 감소 지역이 아니다 해서 2만 원을 못 받습니다. 이게 우리가 하는 말로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습니다. 다른 말로는 불안빈 환불균이라고 그럽니다. 제가 정치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배고픈 건 참아도 공평하지 못한 것은 참지 못하겠다는 이야기죠. 저희 지역은 왜 이렇게 불합리하게 이렇게 차별받아야 될까요? 왜 이렇게 민생 쿠폰 하나도 인근에 있는 구례 곡성 주민들한테
차별받아가지고 이렇게 차등으로 이렇게 지급받아야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전라남도는. 또 이것은 비단 순천의 문제가 아닙니다. 순천, 여수, 광양, 나주, 도농 복합도시의 읍면에 관련된 아마 동병상련의 고통을 겪고 있을 거예요. 오히려 여수 같은 경우는 더 심화될 수가 있습니다. 거기는 어촌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농어촌 특례도 인구 감소 지역 특례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이러한 아까 제가 최대의 차별법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이런 법규를 적용하다 보면 정책적으로 실수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불균형을 해소를 해가지고 실패로 가지 않게끔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될 거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답변 드려도 될까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말 너무나 그 현장의 목소리로서 타당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앙에 있는 정책 결정하신 분들은 이런 적나라한 지역의 실정을 체감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소비 쿠폰 이야기도 저도 오늘 처음 들었는데요. 이 부분은 바로 제가 강력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농복합 지역에 소비 쿠폰 인구 감소 지역에 해당된다고 하면은 지원할 수 있는 건의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도 이 문제 지금 지방소멸 대응기금이랄지 이런 면에 대해서 누차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광역기금, 전라남도 광역기금은 16개 시군에만 사용하게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전라남도 전체적으로도 소멸지역에 해당된다 이렇게 봐서 광역기금을 전라남도가 좀 더 자유롭게 쓸 수 있게 해달라 누차 건의해도 안 되고 있고 그런데요. 지금 16개 시군 말고 이 광역기금도 다른 지역에, 이럴 때면 도농 지역에 쓸 수 있게 한다든지 그런 적극적인 건의를 더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인구 소멸 대응 기금도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도농 통합 지역의 농촌 지역에 대해서는 해당이 될 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를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네. 잠깐 이걸 한번 봐보십시오. 지방소멸 대응기금이 잘 아시다시피 1년에 1조씩 기초 개정이 75%, 광역 개정이 한 25% 해서 저희 전라남도에서는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전국 최다 지방소멸 대응기금을 확보를 하고 지금까지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출 자료는 우리 전라남도의 기초단체 16개 기초군에서 지금까지 기금을 지원받은 내역입니다. 담양이 240억, 곡성 350억, 구례 290억. 저희 지역민들이 봤을 때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예. 지금 이 표출 자료에 나와 있는 이 개수만큼 저희들은 차별받고 있습니다. 예, 이러한 문제들이, 물론, 지사님과 전라남도의 잘못이라고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러한 문제가 노출이 됐을 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심각합니다. 사실은 그러기도 하고 시군별로도 지방 소멸 우리가 느끼는 것도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은 사업 계획을 잘 낸 데는 많이 받고 적게 낸 데는 적게 받습니다. 그래서 지방 소멸의 그 체감도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행안부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누차 건의했습니다만 윤석열 정부에서 이런 부분이 시정이 안 됐는데요. 이제 이재명 대통령 정부에서는 국민 주권 정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강력히 건의를 하고 또 저도 시도지사 회의 때 대통령님께 이런 부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소멸 대응기금도 1조입니다. 근데 1조인데 이건 3조로 늘려야 된다. 누차 강조했는데요. 왜냐하면은 소비세가 도입이 되면서 지방 교부세가 줄었습니다.
지방교부세가 어디서 줄었냐면 주로 군 단위에서 줄었습니다. 그래서 농촌 지역에서 줄었기 때문에 그 준 액수가 3조입니다. 3조만큼 지방소멸 대응기금으로 만들어달라는 게 저희 주장인데요. 이 부분도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에서는 관철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것을 제가 준비를 하다 보니까 자료에 인구 소멸, 인구 감소 지역을 5년마다 다시 재조정하게 돼 있더라고요. 21년도에 인구 감소 지역이 법으로 제정됐습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거기서 인구 감소 지역이 지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6년도에는 저희가 제외됐던 도농복합지역의 어떤 농촌도 거기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전라남도에서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26년도부터 물론 당연히 해당되겠지만은 지금부터 건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오늘 저하고 지사님하고 이런 논의했던 부분이 그냥 물론 법 개정에까지 이어지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우선이라도 저는 전라남도 도농복합지역의 부단체장님 또 우리 전라남도의 균형성과 담당관 또 의회 또 주민 대표 망라해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상생 협의체가 하나 있어야 된다. 그렇게 조례로 제정을 할까 합니다. 지사님께서는 거기에 좀 협조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그 상생 협의체 방향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시정을 위해서 행동을 같이 하자 그런 뜻인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그렇게 조례가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데요. 조례는 좀 더 전체 우리 2개 시군에 해당될 수 있는 조례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은 차별법 방지를 위해서 도농복합으로만 구성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어서 네, 도농복합지역 읍면 지원을 망라하는 그러한 조례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이 그래, 알겠습니다. 예. 방안이 마련되면 그래요. 지사님께서 적극적으로 좀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 협조를 하겠습니다. 네, 지사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정영균 도의원님께서 우리 지방소멸 도농복합 지역의 문제를 정말 심도 있게 말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도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김대중 교육감님 답변대로 좀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일단 작년에 방금 지사님하고 질의 답변 내용 들으셨죠? 예,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 학생 수당은 잘 지급되고 있습니까? 예, 다행히 의원님들 그런 여러 가지 지적들이 힘이 돼서 이제는 초등학생 전체에 잘 지급되고 있습니다. 네. 작년에 제가 예산 심사를 할 때 방금 도농복합의 문제가 저희 학생 수당에도 좀 나타났습니다. 예, 군 단위는 일괄 10만 원이었고 시 단위는 5만 원으로 지급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 심사하면서 우리 교육청 관계 당국한테 좀 항의를 했었죠. 저희 같은 도농복합 지역도 농촌인데 왜 일괄적으로 학생 수당을 도시로 규정해서 지급하느냐, 시정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그것을 즉각적으로 당해년도에 해결을 보완을 좀 해주시고 25년도에 그런 격차, 수당의 격차 없이 공정하게 학생 수당을 지급한 것에 대해서 교육감령을 비롯해서 학교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 교육 당국에서 여러 가지 현안이 있습니다만 이설 학교의 문제가 좀 제가 봤을 때는 심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저희 순천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순천은 삼산중학교라는 학교가 신대 쪽으로 인구 과밀 지역으로 이설을 해가지고 갔습니다. 그래, 예. 그런데 충분하게 그런 것들이 사전에 좀
주민들하고도 소통이 좀 안 됐던 것 같아요. 네. 이전을 해가지고 난 다음에 기존에 있었던 학교 부지가 사실상 도심 속 폐교가 돼버린 겁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서 골목마다 우리 자녀들이 뛰어놀고 또 골목에 조그마한 문구점부터 시작해서 골목 상권도 죽어버리고 또 그런 것이 별것 아닌 것 같아도 또 지역에 있는 원도심 공동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러한 문제들을 봤을 때 앞으로 우리 전라남도도 학령인구 감소가 되고 신규 학교를 하는 것보다 아마 이설도 거기 못지않게 많을 것 같은데 예. 이설 학교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육감님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우리 전라남도도 이제 도시 변동에 따라서 학교를 이설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경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삼산중학교도 이제 이설을 통해서 그런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데 좋은 역할을 했는데 지적해 주신 대로 이설을 할 때는 그 이설한 학교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이 같이 수립됐어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했다고 봅니다. 그때는 아마 또 대책이 있었으려고 모르겠는데 그게 실현되는 과정에 좀 많은 시간이 흘렀다고 생각하고 저희들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타산지석이 돼서 최근에 목포에 목고하고 목여고하고 통합을 해서 또 이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지금 이설하고 있는 목고와 목여고의 그 부지와 건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함께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가족들 또 우리 교육 전문가분들 또 뭐 시민 상대로 여론조사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서 삼산중학교 같이 그렇게 좀 대책이 미흡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삼산중학교도 대책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삼산중학교 경우를 보더라도 이설을 불가피하게 이설을 한다면 꼭 지역 주민들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하고 동의도 얻고 네. 또 그 이설 당한 학교에 어떻게 교육 환경을 활용할 것인가 그런 철두철미한 방안이 좀 있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그 지금 삼산중학교 부지 활용에 대해서 저희 순천 시민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예. 많이 있고 그 중에 많은 원도심 주민들 또 순천시 대다수 시민들은 지금 구 삼산중학교 부지를 교육청 부지로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한테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감님께서는 삼산중학교 부지를 교육청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그 순천 교육지원청이 아주 도심에 있습니다. 운동심이긴 합니다만은 아주 비좁고 네. 그래도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왕에 옮길 거면 그 우리 전라남도의 교육청에 재산이 땅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삼산중 옮기면 좋겠다는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여러 가지 교육에 대한 비전들을 함께 세워야 되기 때문에 이제 순천으로 저희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은 이제 동북권의 교육 서비스 그리고 우리 교직원들이 이제 순천에서 지금 남학에 있는 교육청에 오려면 상당히 굉장히 생활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워커를 추진을 하자. 그 순천이나 광양이나 동북권에 근무하는 우리 교직원들이 본청까지 매일 출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추진하려고 해서 스마트 워크를 건립하자. 지금 실험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전라남도 교육청 순천만 생태문화교육원에 그 스마트 워크를 두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걸 잘 봐서 순천에다가 스마트 워크를 건립할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지금 돌봄 문제가 지금 학교 안으로 돌봄 오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서 돌봄센터 같은 것들을 좀 건립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이제 계획도 있고요. 또 순천이 참 좋은 여러 가지 인프라들이 많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 옆에
우리 그 생태문화 교육원도 있고 자벌드도 있고 그런데 이게 연계해서 잘만 하면 미래교육 허브로 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의원님과 또 우리 순천시와 함께 비전을 좀 빠른 시간 내에 좀 만들어서 가급적 하반기까지는 좀 만들어서 거기에서 순천교육청도 이전하고 삼산중학교도 그 지금에 말했던 지금 공통화 문제를 해결을 하고 또 순천 교육에 대한 미래 비전도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교육감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자료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환경산림국장님 자료로 좀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 주어진 시간 안에 질의를 하려다 보니까 시간 배분 때문에 교육청 교육감님한테 먼저 질의를 했던 점 양해 바랍니다. 자, 그 수계관리기금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우리 수계관리기금 뭐죠? 우리 수돗물, 물이용 부담금의 톤당 170원씩의 물이용금을 모아서 또 그 외 수입을 좀 모아서 수계관리기금을 조성을 해놨습니다. 그 수계관리기금 조성한 목적이 수질 관리, 개선, 보존, 주민들 지원, 또 환경기초시설, 이런 거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더 있으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수계관리 기금을 조성한 목적은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질 오염에 대한 방지 그리고 주변 지역에 있는 주민들 지원 이런 것들이 가장 주된 사업이고요. 방지 차원에서 해당 자치단체에 환경 기초시설 설치라든가 기타 사업들 또 몇 가지 이렇게 복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수계관리기금은 주민들하고 우리 정부하고 협의를 해서 99년도에 한강수계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네. 이후로 낙동강, 금강, 삼진강, 영산강, 삼진강 그런 수계법들이 추후에 계속 제정이 되고 나서 수계관리기금 활용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좀 논란의 소지가 많습니다. 여타 지금 수계관리기금을 어떻게 썼냐라고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한 50%에 육박하게 유역청에서 토지 미수하는 데 썼습니다. 그리고 주민 직접 사업비는 많아봐야 20% 이하로 지금 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댐환경특별위원으로 있고 또 우리 전라남도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서 강력하게 요구를 했죠. 직접 사업비를 인상을 해라. 작년에 처음으로 71만 원이 인상돼가지고 240만 원이라는 수계관리기금 인상됐습니다. 그 직접 사업비로 인상이 됐습니다. 예. 근데 이제 말은 그렇게 인상이 됐다 그러는데 실제로 이제 물가 인상률 정도 인상이 됐다라고 저는 봅니다. 또 다른 수계관리기금하고 비교를 해보면 물론 단순 비교는 어렵습니다만은 한강 수계 같은 경우는 주민 직접 사업비가 1,000만 원입니다. 예. 네, 우리도 수계관리기금의 주민 직접 사업비를 적어도 한 500 정도 이상까지는 요구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공감을 합니다. 수계관리 기금이 조성이 되고 그 조성 금액에 대해서 주변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 지원 비율이 아까 의원님 20% 정도 미만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그리 낮은 것은 현실이고 주민들의 직접 간접적으로 지원되는 비율을 좀 높여가지고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이 어떤 제약을 받고 불편을 느끼는 것만큼의 어느 정도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전라남도는 그 수계관리 기금에 대한 또 다른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수계관리 기금이 운영이 현재 그런 식으로 이제 영산강청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영산강, 삼진강 수계 주민 지원 사업 계획 수립 및 관리 지침이라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주민들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비용도 240만 원 그 상한선으로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지침 자체를 바꿔야 되고요. 자, 국장님. 예, 제가 우리 국장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이 주민 직접 지원 사업에서 주민 지원금을 늘리는 것은 법령 개정 사항이 아닙니다. 우리 전라남도가 협상력을 가지고 우리 환경유역청하고 잘 협의만 하면 그런 것은 어디 법에가 주민 지원 사업 240만 원 이상 안 된다라고는 써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지침의 상한선이 지침은 예, 얼마든지 협의에 의해서 예. 또 바꿀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개선토록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해가지고 예, 그것이 꼭 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상수원 관리구역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예. 상수원 관리지역은 뭐 상수원 보호구역 또 수변구역 이렇게 나눠지죠. 예, 근데 상수원 보호구역은 수도법에 의해서 환경부 장관 우리 전라남도 우리 지사님도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죠? 예, 그리고 수변구역은 물환경 보전법에 의해서 환경부 장관한테 있죠. 예, 지정 폐지 권한이. 예, 근데 저희 지역 같은 경우 뭐 주암댐을 위시한 주변 지역에 특히 승주 지역 같은 경우는 상수원 보호구역 또 수변구역 확대를 좀 해달라. 그것이 주민들이 민원이 있습니다. 이제 댐 상류 지역이다 보니까 수질 보호존을 하기 위한 목적도 있을 것이고 기타 또 여러 가지 주민 지원에 지원비가 지급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요구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전라남도에서 상수원 보호구역의 확대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 있으십니까? 예. 상수원 관리 지역은 깨끗한 수자원의 유지를 위해서 개발이 제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많은 제약이 생기고 주민들께서 큰 불편을 겪고 계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이제 상수원 보호구역에 포함되는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 간에도 찬성과 반대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먼저 지역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라고 보고요. 주민들의 이제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원한다라면은 중지를 모아서 이제 관련법인 수도법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보호구역의 재조정 여부를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주민들의 동의를 전제로 그 상수도 보호구역 재조정을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 네, 그렇게 주민들의 뜻을 잘 받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저희 지역에 보면 황전 월등 지역이 있습니다. 미연입니다. 거기는 제가 봤을 때 삼진강 상류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수 처리, 오폐수 처리가 미흡한 지역이 많습니다. 이러한 것들도 제도적인 맹점이라고 봅니다. 수변 지역 상수도 보호구역이 아니다는 이유로 우리가 수계관리기금 활용에 이런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답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관계 법령상에 이제 황전이라든가 월등면은 지원 대상 지역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섬진강 수계 상류 지역이고 그래서 환경 기초시설 설치비의 일부를 뭐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환경부나 순천시하고 좀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국장님 아실랑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환경유용청에서 소위 이야기해서 수변 주위에 수변 생태 벨트를 조성한다고 해가지고 불법 농지법 위반을 한 사례를 알고 계시죠? 예. 수변 생태 벨트를 조성한다고 해놓고 농지를 허가도 안 받고 불법으로 지금 전용을 해갖고 쓰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셨으면서도 저한테 자료를 안 주신 거예요? 그게 이제 지난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국무조정실과 환경부에서 4대강 수계관리기금 추진 실태 점검 과정에서 노출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농지 전용 허가라든가 받지 않고
무단으로 생태 습지를 조성했다라는 것이 이제 드러나면서 환경부하고 이제 농축산식품부에서 재발 방지 대책을 좀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수도 보호구역은 발도 못 딛게 합니다. 환경당국에서는. 네. 가장 준법 정신이 투철된 그런 유역청 환경부에서 본인들은 지금 불법으로 농지를 전용하고 농지법 위반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농지법 위반 실태가 어느 정도인지 전수조사를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시군하고 함께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방금 우리 전라남 도와 교육청을 상대로 참 벗어놓은 내복같이 부끄러운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만은 진솔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것도 해결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책임 있게 실행을 하시고 우리 도민들께서는 기대를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